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결국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4일 영상에서 알렉스 코라가 보스턴의 감독으로 돌아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스턴은 그로부터 이틀 후 코라와 보장기간 2년, 옵션 2년을 포함한 최대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감독 후보 중 한 명인 코라를 인터뷰하러 사장과 단장이 직접 푸에르토리코 집으로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했는데요. 코라가 보스턴의 감독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마디로만 정리를 하면 디트로이트 감독으로 돌아온 힌치는 사인 훔치기의 격가지 또는 방관자였다면 코라는 사인 훔치기의 몸통이자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정말 카를로스 벨트란까지 돌아오게 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벨트란은 코라, 힌치와 달리 징계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된 게 있습니다. 보스턴은 차인 블룸 사장이 정권을 휘두르는 팀이 아니라는 거. 코라의 복귀는 블룸 사장의 의지라는 게 보스턴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블룸이 밀었던 후보는 샘 풀드였습니다. 보스턴의 감독으로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코라는 물론이고 다른 후보들이 모두 벤치코치, 우리로 따지면 수석 코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반면 코치 경력이 부족한 풀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풀드는 스탠퍼드 대학 출신으로 템파베이 선수 시절부터 영민함을 자랑했으며 한때 프리드먼 사장이 다저스 감독으로 밀었던 게이브 케플러가 필라델피아 감독이었을 때 전략 코디네이터를 맡겼을 정도로 블룸 사장과 코드가 딱 들어맞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결국 블룸은 이번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구단주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룸의 입지가 보스턴 내에서 좋지 않다는 건 지난 겨울에도 확인된 바 있는데요. 다저스, 보스턴, 미네소타는 삼각 트레이드에 합의합니다. 다저스가 보스턴에서 배츠와 프라이스, 그리고 프라이스의 연봉 보조를 받는 대신 보스턴이 다저스에서 알렉스 버두고 미네소타에서 브루스 더 그라테로를 받으며 미네소타가 다저스에서 마에다를 받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보스턴이 갑자기 트레이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꿉니다. 메디컬 기록을 본 결과 그라테롤이 선발감이 아니라 불펜감이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렇다고 당장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트레이드를 취소한 건 단장들 사이에서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는 블룸 단장의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구단주가 왜 배치를 가지고 이것밖에 얻어오지 못하냐고 목리를 부린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다저스는 보스턴 미네소타와 따로 트레이드를 진행해 유격수 유망주 지터 다운스를 보스턴으로 보내는 대신 그라테롤을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그라테롤은 평균 99.3마일 싱커를 던지며 다저스의 차기 마무리 자리를 예약해 놓습니다. 저는 99마일 싱커를 던지는 그라테롤의 메디컬 테스트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길래 보스턴이 받는다고 했다가 거부한 건지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스턴이 코라 감독을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보스턴 구단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보스턴은 다저스와 함께 양키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2인자를 다투는 명문 구단입니다. 2019년 포브스를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구단 가치 합계는 53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1위는 46억 달러의 양키스, 2위는 33억 달러의 다저스, 3위는 32억 달러의 보스턴, 4위는 31억 달러의 컵스, 5위는 30억 달러의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리그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들 구단은 로블리스 오블리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입지와 흥행력을 가지게 된 건 당연히 구단의 부단한 노력 때문이겠지만 이들이 거대 시장을 잡고 있는 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전체 수익의 3분의 1을 반납함으로써 메이저리그의 수익 공유 제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구단은 다른 구단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구단들은 높은 연봉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수고 다시 짓는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를 리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리빌딩보다 더 강도 높은 탱킹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리빌딩이 승리보다 유망주 모으기에 집중하는 거라면 탱킹은 더 좋은 지명권을 얻기 위해 이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걸 의미하는데요. 저는 올해 초 보스턴이 경기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어차피 관중도 못 받는데 1년짜리 탱킹을 해서 내년에 좋은 지명권이나 얻자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스턴은 시즌 내내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24승 36패에 그쳤고 피츠버그, 텍사스, 디트로이트에 이어 내년 전체에 4순위 지명권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위에 5팀, 그러니까 양키스, 보스턴, 다저스, 컵스, 샌프란시스코는 아무리 1년짜리라고 해도 고의 탱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드먼이 온 후에 다저스는 효율적인 연봉 구조를 위해 노력한 것이었지 돈을 쓰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연봉 구조를 가지게 되자 배치를 질렀습니다. 양키스는 보스 시절의 무한 투자는 아니더라도 다시 연봉 1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리빌딩을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지기 위해 선수단 구성을 일부러 형편없게 만드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이 앱스타인 단장의 10년차 시즌으로 내년이 끝나면 리빌딩을 할 수밖에 없는 컵스도 본인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리그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고의 탱킹은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저는 코라 감독이 사인 훔치기를 떠나 감독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스턴이 코라를 복귀시켜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인 훔치기의 본원인 휴스턴마저 힌치와의 관계는 끊었고 힌치는 휴스턴이 아닌 디트로이트의 감독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에 코라는 복귀하더라도 다른 팀으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스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코라가 1년 징계를 받은 건 휴스턴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팀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코라를 다시 쓰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이 말에 대해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보스턴 존 헨리 구단주는 스포츠 구단주로서 최고의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원래 플로리다 말린스 구단주로 시작했다가 2002년 보스턴으로 갈아타는 데 성공했고 2003년 빌리빈에게 퇴짜를 맞은 후 테오 앱스타인을 선택해 이듬해 밤비노의 저주를 풀어냅니다. 이렇게 2003년, 2007년, 2013년, 2018년 4번이나 자신이 구단주가 된 후 보스턴의 우승을 이끈 존 헨리는 페네이 스포츠 그룹을 만들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구단주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리버풀의 사상 첫 프리미어 우승까지 달성하게 되는데요. 나스카 레이싱 팀도 가지고 있는 페네이 스포츠 그룹의 현재 기업 가치는 80억 달러로 양키스의 46억 달러보다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팀은 우승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과연 스토리 없는 우승 또는 지저분한 스토리를 통해 만들어낸 우승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년에 저는 보스턴 경기 중계를 하다 코라 감독의 모습이 비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참으로 씁쓸한 토요일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